소록도 가는 길 55회. 동욱과 순미가 다녀간 이후 집안은 그런대로 평화롭게 보인다. 박효숙은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에 안심을 하며 집안일을 도우며 순영의 힘을 덜어준다. 이른 새벽에 개사로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들 부부를 위해 순영이 해오던 차 준비를 하며 아침을 준비한다.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는 그저 조용하게 살아갈 생각이다. 그러나 박효숙의 마음에는 못 살고 있는 딸이 늘 마음에 걸린다. 집안 살림만 완전하게 자신의 손에 맡겨준다면 조금씩이라도 빼어내 딸년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으련만 아들의 눈이 무서워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딸이 있다는 말도 할 수가 없다. 늘 허덕이며 살아가는 딸이 안쓰럽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남자를 만나 살림이라고 차려 딸을 하나 낳고 살아가고 있지만 늘 형편이 어렵다. 아직도 남의 단칸 새빵을 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딸을 생각하면 지욱이 사는 형편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그러나 감히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혼자 끙끙거리며 가슴만 태울 뿐이다. 순영은 그런 박효숙의 심정을 알 수가 없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집안일을 거들어 주시며 살림을 도와주시는 시어머니께 그저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렇게 서너 달을 지나고 나서야 박효숙은 순영에게 슬그머니 자신의 용돈을 말한다. 어미야, 내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수중에 단돈 한 푼이 없으니 기운이 떨어지는구나. 적더라도 내게 용돈이라도 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지가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가 진즉에 드렸어야 했는데 지송스럽습니다. 순영은 얼마간의 돈을 드린다. 박효숙으로서는 탐탁치 않는 액수였으나 많다 적다 할 입장은 아니었으나 이대로 받기에도 작다는 생각이 든다. 옷을 사주고 밥도 주고 담배도 사다. 떼주니 더 이상 돈이 적다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박효숙으로서는 성에 차지 않는다. 순영으로서도 밖에 나가지 않는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담배도 떨어지기 전에 사다 드리고 입으시는 옷도 자신의 옷은 사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옷은 간간히 사다 드리기 때문에 용돈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효숙은 서운한 자신의 감정을 눌러 참으며 웃는 얼굴을 보인다. 애미야, 내가 이렇게까지 이 시애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참으로 고맙다. 하지만 나도 그동안 아무 곳에도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있으려니 참으로 갑갑하고 죽을 맛이다. 기왕에 주는 것이니 그보다는 더 많이 주면 안 되겠냐? 순영은 잠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다. 그러다 문득 늘 남편의 하는 말이 떠오른다. 반드시 당신의 용돈을 빌미로 해서 돈을 요구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때가 되면 숨기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어머님, 지는 이 이상 더 드리고 싶어도 가진 돈이 없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시면 종현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종현아버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것이면 됐다. 박효숙은 아들에게 말을 한다는 말에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순영이 주는 돈을 받고 당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아들이 당신이 돈을 달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내쫓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박효숙을 보면서 순영은 조금은 마음이 서글퍼진다. 자신이 더 주지 못할 것도 없지만 남편의 말을 그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해본 말이었다. 남편의 말대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순영은 모든 것을 남편에게 미룬 것이 잘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대로 집안은 아무런 말썽 없이 평화스럽게 지낸다. 시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도와주시는 덕에 순영은 더 많은 시간을 양계장에서 보낼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참으로 훌륭했다. 김치 맛 또한 지금까지 먹던 것하고는 딴판으로 아주 맛깔스럽고
반찬 한 가지에도 깊은 맛이 들어있어 입맛이 되살아나고 있다. 종현 아버지, 어머님의 음식 솜씨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어머님의 음식을 배워야겠는데 내는 아무리 해도 어머님의 손맛을 따라가기 힘들지 싶습니다. 당신 음식도 그런대로 먹을만해. 먹는 음식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 먹으면 될 것을 신경 쓰지 마. 지욱은 좀처럼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순영이 조금은 민망스럽기도 해서 몇 번을 말을 해도 지욱으로서는 그저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아무런 변동이 없다. 순영은 될 수 있는 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자주 자리를 마련해 놓곤 한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번번이 담배를 피우시는 시어머니로 인해 지욱은 그만 자리를 피하고 만다. 지욱은 담배 냄새가 가장 싫고 역겹다. 아직 담배를 입에 대 보지 못한 지욱은 담배 냄새만으로도 속이 메스꺼리고 역겹다. 그러나 박효숙은 아들의 그런 심정엔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이 피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꺼내서 담배를 피운다. 어머님, 날씨도 춥지 않으니 담배를 밖에서 피우시면 안 되겠는겨. 종현 아버지도 지도 참말로 담배 냄새가 역겹습니다. 니들이 그런다고 내가 어떻게 일일이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냐? 하루에도 수없이 피우는 담배를 일일이 밖에 나가서 피울 수는 없다. 박효숙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다. 이제는 어머님 건강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담배를 그리 많이 피우시면 건강에도 해롭다 아닙니까? 아무리 그런다 해도 난 담배 없이는 못 산다.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 마라. 박효숙은 다시 담배 한 개비를 꺼내어 불을 붙인다. 벌써 담배를 피워온 지도 40여 년이 다 되어간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픔이 있으면 슬픈 대로 담배는 박효숙의 위로가 되어주었고 위안이 되어주었다. 박효숙은 이제 지욱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 파악이 되면서 옆집에 일하고 있는 중국인 부부들이 살고 있는 집이 탐이 난다. 그 집에 딸내가 들어와 살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딸아이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종현이가 지욱의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된 박효숙은 더욱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의 핏줄인지도 모르는 종현이에게 이 많은 것을 물려준다는 것은 박효숙의 생각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든 옆집의 중국인 부부를 쫓아내고 딸내가 들어와 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순영과 지욱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그들을 힘들게 한다. 그들이 가져가는 양식을 숨겨두는가 하면 반찬도 그들이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조금만 해서 싹 먹어치우곤 한다. 순영은 이제 거의 부엌을 잘 들어가지 않는 날들이 많다. 양계장의 일을 하고 나면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봉사활동을 나가는 시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연히 살림의 모든 것을 박효숙이 해나가게 되고 순영은 살림에 필요한 것들만 사다 준다. 정씨 부부는 박효숙이 살림을 맡고 나서 자신들이 사는 것이 팍팍해지는 것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견디고 있다. 누님, 아무래도 사장님께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대로 먹다가는 어디서 힘을 내서 일을 하겠습니까? 유미는 참다 한마디 한다. 너는 잠자코 있거라. 사장님께 바로 이야기를 하면 그 할머니 필경은 쫓겨나실 것인데 우리가 살자고 남에게 해코지 할 수는 없는 일이지. 내가 기회를 봐서 사모님께 말을 할게. 참으로 기가 막힌 노인네일세. 아들 며느리 눈치를 봐도 시원찮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지 모를 일일세. 그들은 이미 박효숙에 대해서 알 것은 다 알고 있다. 박효숙보다도 훨씬 먼저 온 사람들이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날이 갈수록 박효숙은 그들에게 식량조차 인색하게 내놓는다. 반찬은커녕 양념조차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 유여인은 순영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한다. 사모님, 이제는 저희들 양식을 대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라요? 양식을 대주지 않으면 뭘 먹고 살라고? 와야. 실은. 유여인은 조심스럽게 그동안의 고초를 이야기한다. 우리 어무이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영은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모든 것들을 살펴본다. 잔뜩 사놓은 쌀 항아리에 쌀이 조금뿐이다. 어머님, 우리 쌀이 와 요것뿐입니까? 박효숙은 순영의 말에 안색이 달라진다. 쌀을 한꺼번에 다 놓고 먹으면 쓰냐? 조금씩 쓸 만큼만 내다 먹곤 한다. 그람은 옆집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져다 묵습니까? 그 사람들 꼭 여기서 가져다 먹어야 하는 것이냐? 어머님, 그 사람들 지그집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와 어무이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배를 골케 만드십니까? 집을 주었으면 저희들 살림은 따로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서 모든 것을 가져다 먹게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이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밥도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따로 밥을 해서 묵는 것만도 지그들로서는 감사할 일인데 와 묵는 것을 제대로 묵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이제부터는 어머님은 살림에 손을 대지 마이소. 순영은 강경하게 말을 한다. 박효숙은 그런 순영의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순영은 들여다놓은 쌀자루를 찾아내어 쌀독에 가득 채운다. 그리고 모든 반찬들을 나누어 옆집으로 가져간다. 박효숙으로서는 그것들이 너무 아깝고 자꾸만 딸내를 끌어들이고 싶은 욕심이 생겨난다. 아들이 고생을 하면서 이만큼 이룩해 놓은 것들이다. 그것들을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 누리고 살고 있는 것만 같아서 박효숙으로서는 배가 아프고 아깝기 그지없었다. 박효숙은 서울의 딸에게 전화를 한다. 그동안 좀 더 많은 돈이 모이거나 확실한 것이 있을 때까지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박효숙으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박효숙의 딸 미영은 오랜만에 엄마의 전화에도 반가운 마음이 아니다. 엄마가 어디로 갔던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투였다. 딸의 성품을 아는 박효숙은 그동안의 일을 대충 말하고 나서 한번 내려오라는 말을 한다. 내가 그곳에 갈 여비가 어디 있소? 이거 사. 어떻게 차비를 마련해서 오면 이 어미가 너를 빈손으로 올려보내겠냐? 그러니 어떻게 하든 한번 내려오라는 말이다. 얼마나 잘 사는 집이기에 엄마가 그런 말을 하오. 알았소. 그이한테 말을 해서 내려가겠소. 박효숙은 자신의 수중에 있는 돈만 하더라도 딸에게 주고 며느리에게 잘 말을 해서 도움을 주라고 할 작정이다. 미영이 내려온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박효숙은 지욱과 순영에게 말한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지욱은 힐긋 박효숙을 바라볼 뿐이다. 야! 순영은 듣겠다는 듯 박효숙을 바라본다. 오늘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온다. 사람이면 누구라요? 내 딸이다. 지욱은 고개를 획 돌리면서 매서운 눈초리로 박효숙을 바라본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